그 다음 문장이요. Je crois que j'aurais pas compris. C'est tellement infini. Je crois que j'aurais pas compris. C'est tellement infini. 이 문장은요, 아까 나왔던 조건법의 주절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조건법 과거 시제에서는 시로 이끌어지는 조건절이 대과거 시제로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조건법 과거 시제가 오는데요. 이 조건법 과거 시제는 조동사로 조건법 현재형이 오고요.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연결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할 비현실적인 어떤 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더라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무한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je crois que 이렇게 해서 주어는 je고요. croi는 믿다,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동사인 croire의 1인칭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croire의 믿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접속사 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절이죠. 자, 여기 이 절에서 바로 조건법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j'aurais pas compris 라고 조건법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요. 주어는 여전히 1인칭 단수형인 je가 나왔고요. 조동사로 avoir 동사의 1인칭 조건법 현재형인 aurait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의 comprendre 동사의 과거분사 compris가 연결되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조동사하고 과거분사 compris 사이에 빠가 왔죠. 네, 이 빠는 부정문에 쓰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보통 부정의 표현은 느와 함께 쓰죠. 그래서 느빠 이렇게 해서 느빠가 동사의 앞과 뒤에 느빠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조동사인 오해의 앞에 느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빠가 와야 되는 표현이죠. 네, 그런데 보통 구어체인 표현에서 느가 잘 생략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부정의 표현 중에 느가 생략되고 빠만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je crois que j'aurais pas compris 하면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석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냐 하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오죠. 네. C'est tellement infini. C'est tellement infini. 여기서 이 c'est 구문이 또 나왔죠. 네. 이 주어 수는 아마도 내용상으로 앞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tellement, 네. tellement은 너무나, 그렇게나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네, 그리고 infini가 무한하다 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무한하다. 자, 이런 내용을 내가 je n'aurais pas compris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면 Si on m'avait dit que c'était la vie, je crois que j'aurais pas compris, c'est tellement infini.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말했더라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무한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연 부분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좀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Non, rien au monde ne vaut ta vie, mon enfant. Non, rien au monde ne vaut ta vie, mon enfant. non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제 non, non. 네, 역시 on이 비강 모음이죠. 그래서 n 발음을 하지 않고 바로 코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non, 네, 아니다, 아니야 이런 의미죠. 네, rien au monde. rien au monde가 바로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rien은 부정의 표현, 그러니까 ne rien에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rien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rien은 보통 ne와 함께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rien au monde에서 au monde가 연결되었어요. 네, au monde는 오가 전치사 아에다가 정관사 르가 축약된 축약관사죠. 네, 몽드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뜻의 남성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뜻의 남성명사 앞에 정관사 남성형인 르가 오기 때문에 전치사 그러니까 주로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 아와 르가 연결되면서 오로 축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몽드 하면 세상에서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ien au monde 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vaut가 나왔고요. 그 바로 앞에 부정의 표현 느가 왔죠. vaut는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라는 표현의 valoi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rien au monde ne vaut 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지 않아. 어떤 것도 값어치가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vaut 다음에 뭐가 왔냐 하면 따위가 왔어요. 따는 너의라는 뜻의 2인칭 소유 형용사인데요. 여성명사 앞에 쓰는 소유 형용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뒤에 위가 인생이라는 뜻의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 너의 생명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따위입니다. 그러니까 Non, rien au monde ne vaut ta vie.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네 목숨만한 가치가 없다. 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된 표현이 바로 rien au monde ne vaut ta vie 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죠. 네, mon enfant 하고 부르면서요. 네, 나의 아이야, 아가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볼까요? Si grande sa faiblesse face à ma peine. Si grande sa faiblesse face à ma peine. 자, 이 문장은요. 동사가 생략된 표현이에요. si grande는 si는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고요. 부사예요. 너무나도 해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 grande를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자, 너무나 아주 이런 표현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si지요. 네. grande는 형용사로 위대한, 큰 이런 의미의 grand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표현이 바로 si grande죠. 자, 뭐가 si grande 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sa faiblesse입니다. sa faiblesse. 그것에 혹은 그녀의 혹은 그 아이에 해서 이 sa는 3인칭의 소유 형용사인데요. 여성 명사 앞에 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싸 다음에 온 것이 faiblesse거든요. faiblesse는 연약함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
자, 이 그의 연약함이라는 이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아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는 모낭팡 하고 아이를 보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표현을 한 거죠. 네. Si grande sa faiblesse. 그의 연약함이 너무나 커서 네, 그런데 이 연약함은 face à ma peine. face 아는 뭐뭐를 마주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ma peine는 마가 나의라는 뜻의 1인칭 소유 형용사입니다. 여성 명사 앞에 쓰는 소유 형용사예요. 네, 그리고 peine가 고통, 아픔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의 아픔 앞에서 그의 연약함은 너무나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아프다거나 그랬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구절 같습니다. 네, 그래서 si grande sa faiblesse face à ma peine 이렇게 읽어주고 너무나 연약한 너를 보는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